안녕하세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염치도 있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을 하고 이혼 소송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제 딸 데리고 이제는 더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진짜 그런 양심 없고 주제 파악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죠. 사람이 아무리 탐나는 게 있어도 넘볼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건데 그걸 구분 못하고 오히려 절 탓하는 시어머니와 시고모, 남편이 아주 가관이었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다 같이 돌아도 그렇게 돌 수 있나 싶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 혼자 되새겨보다 너무 기가 막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다 같이 욕해 주시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제 사촌 여동생의 미모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이유도 말 같지가 않죠. 저는 위로는 오빠,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친가 쪽으로는 사촌들도 다 남자들 뿐이죠. 덕분에 친가 쪽에서 여자 사촌이 없어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신 재미가 너무 없었습니다. 인형놀이나 소꿉놀이를 같이 해줄 존재가 없었으니까요. 다행히도 외가 쪽으로는 저희 엄마의 언니이신 이모가 낳은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와는 10살 정도 나이 차가 나긴 하지만 여자 사촌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기뻤습니다. 이 아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이모가 3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지켜내신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낳으실 때도 난산이셨고 조산의 위험도 있어 거의 3개월을 누워서 생활하시다가 낳은 아이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여자가 아이를 갖고 낳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난을 다 거치고 나서야 품 안에 안으신 아이가 제 사촌 여동생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생각도 못 하시고 사촌 여동생만 금이야 오기야 기르셨죠. 그래서인지 외가 쪽 집안 어른들은 사촌 여동생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제가 한 10살 무렵에 태어난 사촌 여동생은 제 기억에도 아기 때부터 참 예뻤습니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아기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말이지요. 이모와 이모부가 아주 소중하고 또 소중해하며 기르신 건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였죠. 저도 어렸지만 예쁜 여동생이 생겨서 제가 머리핀 살 때 사촌 여동생 것도 사놨다가 가져다주고 인형도 가져다주고 하면서 제 마음을 표현했었죠. 제가 어울릴 여자 형제가 없었던지라 외로운 그 마음을 알아서 사촌 여동생을 챙기게 되더라고요. 사촌 여동생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라 그런지 참 순하고 착해 애교도 많아 저를 잘 따르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사촌 여동생과 저는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집도 가까웠고 엄마랑 이모도 자매지간에 사이가 좋으셨고 이모부도 저희 아빠도 낚시를 같이 다니시면서 가깝게 지내셨거든요. 사촌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늘씬하고 피부도 하얗고 좋아서 예뻤습니다. 물론 연예인들에 비하면 안 되겠지만 길거리 캐스팅은 수없이 당할 정도였기에 여차하면 데뷔도 할 뻔했죠. 하지만 워낙 숫기가 없는 아이라 그쪽 일은 생각도 못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성격도 좋고 싹싹하니 어릴 적부터 친구도 많았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고 악기를 전공한 아이라 인기가 좋았죠. 예고를 진학했고 대학도 무난히 합격해 유학을 보낼까 했었지만 이모부가 도저히 사촌 여동생을 유학 보내고 멀리서 지내실 엄두가 안 난다고 하셔서 국내에나마 시교향악단에 취업해 활동 중입니다. 사촌 여동생이 관현악을 하는데 그 하얀 피부와 악기가 너무 잘 어울려서 연주를 할 때면 요정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고맙게도 제가 결혼할 때 연주도 해줬었는데 그때는 학생이라 교복을 입고 연주했는데도 예뻤습니다. 그냥 뭘 해도 예쁜 그런 아이였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도 아끼는 마음도 크고요. 여기저기서 소개팅이다 선이다 많이 들어왔었는데 다 거절하더니 사촌 여동생과 같은 대학의 법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재학 중인 남친과 교제 중입니다. 시시였는데
사촌 동생 남친이 엄청 따라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몇 번 봤는데 남친 인물도 좋고 학벌이며 앞으로의 직업도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사촌 동생을 너무 위해주는 모습이 잘 어울리고 보기 좋기도 하고요. 둘이 곧 결혼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요. 이모부가 대대로 땅 부자인 집안이시기도 하고 그 남친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 경제적으로도 유복한 사람들끼리 만나 예쁜 한 쌍의 커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사촌 동생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제 시댁 식구들이요. 남편이라도 중간에 잘 막아줬다면 사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본인 가족한테 싫은 소리 본인이 못하면 남들이 하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건지 말이죠. 저는 직업이 간호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다 지금은 지역 거점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저희 친정엄마가 봐주셨죠. 3교대인 일의 특성상 저 마음 놓고 일하라고요. 감사한 일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아이는 제가 오전 근무, 주간일 때 저와 지내고 오후 근무나 야간 근무일 때는 친정에서 지내다 보니 주로 친정에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모와 저도 교류가 많았고 사촌 여동생과도 교류가 자주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환자와 간호사로 만나 연애를 10개월 정도 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순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남편이 저보다 6살이 많은데 지금 결혼을 해야 잘 산다는 시어머니의 주장에 어영부영 결혼하게 되었죠. 그때 알아보고 도망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직업이 학원 강사예요. 직접 운영을 하는데 수입은 괜찮은 편일 때도 있었고 좀 덜할 때도 있더니 요즘은 코로나 탓인지 그냥저냥 그래요. 그리고 주변 학부모들 시선이 따가운 편이라 스트레스 받아 하지만 늦게 나가는 만큼 늦게 퇴근하는 직업이라 좋아하더라고요. 늦잠 자는 걸 좋아하거든요. 대신 아이 잠자기 전에 들어오기가 힘들기도 해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건 주말뿐이죠. 그것도 시험 대비가 없는 주말만요. 저와는 오전 오후 근무 때는 오고 가며 마주치는데 제가 야간 근무일 때는 거의 못 볼 때도 있게 지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일을 그만 못 두는 건 남편의 수입이 불안정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다 보니 사촌 여동생이 평일에 놀러 왔다가 남편이 퇴근할 때 가는 일도 많았죠. 사촌 여동생이 애교가 많아 형부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싹싹하게 해 남편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사촌 여동생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 저와 말동무도 해주고 아이와도 놀아주기도 해서인지 저희 아이도 예쁜 이모라며 지금도 엄청 따릅니다. 사촌 여동생이 지금의 남친을 사귀기 전에 남편이 어휴, 차지한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하고 싶은데 너무 괜찮아서 괜히 욕먹을까봐 함부로 소개도 못하겠다. 이모님이랑 이모부님이 누굴 데려다 놔도 좋다고 하시겠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말이나 말지. 그래서 이번 사건 때 제가 더 배신감이 컸습니다. 솔직히 남편 후배들 중에 괜찮은 사람 많거든요. 연구원들도 꽤 되고요. 남편도 처음에 저 만날 때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는데 그만두고 학원을 차리게 된 거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어디서 뭘 보고 오셨는데 지금 자기 일을 시작해야 된다더라. 무조건 회사 그만두고 뭐라도 차려. 무조건 대박이래. 계속 회사 다니면 비명 행사한다더라. 라고 하시는 바람에 잘 다니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와 병원에서 만났을 때 다리에 철심 박는 수술을 했는데 그게 다 죽을 뻔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남편의 기운을 다 뺏어 먹는다고요. 축구하다가 다친 거였는데 회사에서 피곤하게 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남편의 퇴사를 엄청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강경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차 저희의 일상에 지나친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침대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한다 하시고, 소파는 어떻게 놓는 게 좋고, 주방색은 어떻게 해야 하고 하면서 저희 집에 부지런히 오셔서는 저와 상의도 없이 집안을 뒤집어 놓으실 때가 일수이시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어이없어 하고 성가셔 하면서도 시어머니 말대로 하는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좀 많이 약한 편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가 그러셨을 때 남편과 엄청 싸우다가 어느새 지쳐서 최대한 참으면서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아주머니들과 마주칠 일이 많은데 그분들을 보면 그 특이한 신념과 믿음이 있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음식도 다들 건강식이라는데 본인은 그게 몸에 되게 안 좋다고 믿고 입도 대지 않기도 하고요. 병원 약을 먹고 더 아파지셨다는 분도 계실 정도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님 일에 괜히 나섰다가 남편 일 안 되는 게 제 탓이라고 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평화주의자를 가장한 방관자인 거죠. 그런 것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게 참 이제 와서 보니 큰 잘못이었더라고요.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때 싸우고 이혼을 했더라면 사촌 여동생이 이런 일을 겪지도 않았을 텐데요. 시어머니 말대로 침대 위치를 바꾸고 나서 꿈도 많이 꾸고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괜찮나 물어보니 자신도 영 불편해서 안 되겠다며 원래 위치로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코피까지 났다면서요. 그래서 한번 원래 위치로 바꿨다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보시고 남편 잡아먹으려고 하냐? 침대를 이렇게 놓으면 기가 빨린다니까? 라며 기어코 다시 본인의 주장대로 위치를 바꾸시더라고요. 남편은 그쪽으로 자니까 더 힘들던데 하면서 말리지도 못하고요. 저는 그 방향으로 자는 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거실에서 이불 펴고 자는 지경이 되었죠. 3교대인데 잠을 자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자 남편도 거실에서 자보더니 맨바닥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 침대에서 잔 것보다 더 개운해 하면서 계속 거실에서 자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 부부는 멀쩡한 침대를 두고 거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의 시어머니의 억지는 남편의 학원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칠판 위치가 도저히 안 나오는 방향으로 칠판을 놔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상담실도 말도 안 되는 위치에 놓을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처음엔 따르던 남편도 나중엔 막상 수업을 진행해보더니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한다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웃기게도 그러고 났더니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와 남편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생업이 달린 일에 미신을 가지고 그러시는 게 못마땅했지만 그냥 시어머니에게 맞추자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막지도 못하는 효자인 걸 알았으니까요. 두 모자의 일은 두 모자가 알아서 하길 바랬죠. 저는 아이 케어하고 일 다니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이도 봐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오셔서 트집만 잡다가 집안 뒤엎는 게 일이셨기에 남편이 미안해하면서도 시어머니를 막아볼 생각은 못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만 보고 사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해를 끼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요. 좋은 마음으로 그러시는 건 알지만 지나치시고 결과가 좋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은 하도 어릴 적부터 그런 일에 익숙해서인지 별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불편한 점이 생기면 그냥 몰래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집은 시어머님의 놀이터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싸우다 해결이 안 되니 거의 포기하고 그냥 잠만 자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집이 집 같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가끔 놀러오는 사촌 여동생과의 시간이 더 좋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떡볶이도 해먹고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도 풀기도 했고요. 그러다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서 쉬는데 사촌 여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세은이가 그때 갖고 싶다고 했던 핸드폰 가방 샀는데 내가 오늘이 아니면 공연 때문에 한동안 바쁠 것 같아.
언니가 받아놨다가 전해줄래? 하기에 고마운 마음에 사촌 여동생이 좋아하는 음식 시켜 먹기로 하고 오라고 했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기도 쉽지 않은 때고 저는 일터가 병원이다 보니 매주 검사를 하면서도 외출이 쉽지 않았기에 사촌 여동생의 방문이 더 반가웠습니다. 남편은 학원에 할 일이 있어 일찍 출근한다기에 사촌 여동생과 수다를 실컷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학 때라 아이의 저희 친정엄마가 데리고 계시면서 학원에 보내고 계셨기에 좀 마음 놓고 있기도 했죠. 출근하기 전에 친정으로 들러서 만나고 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 치는 소리에 놀라 일어나 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문제의 시고모님과 함께요. 놀란 사촌 여동생은 허둥지둥 하다가 웃으며 인사를 하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계시다 가세요. 라며 금방 나갔습니다. 그런 사촌 여동생을 시고모님이 눈을 떼지 못하고 보시더라고요. 워낙 예쁜 아이니까 그러신가 보다 하고 말았죠. 참 예쁘다. 몇 살이야? 하시며 물으셔서 아직 20대예요. 예쁘죠? 라고 대답했더니 아직 결혼 안 했지? 하시기에 네, 이제 곧 하겠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철이랑 맺어주는 거 어때? 사촌간들끼리니까 사돈이어도 괜찮지 않아? 하시는 겁니다.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웃으며 예? 수철 도련님하고 나이 차가 너무 나죠. 아직 20대라니까요. 그리고 결혼할 남자친구도 있어요. 라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결혼은 식장 들어가 봐야 아는 거야. 혹시나 모르니까 만나는 자리라도 만들어봐. 라고 하시는데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겠더군요. 시고모님의 아들, 남편의 고종 사촌 동생인 수철 도련님은 친척들 사이에도 유명한 마마보이입니다. 아직도 무조건 엄마부터 찾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이는 저희 남편보다 2살 어린데 그냥 보면 갑갑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 저와 연애하던 시절에 몇 번 보기도 했고요. 키가 저와 비슷해 제 사촌 여동생보다 작을 것 같고 통통한 체격에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한 사람이거든요. 저한테도 몸매가 어쩌느니 외모가 어쩌느니 하면서 말실수를 많이 해 제가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촌 여동생이 사귀는 남친은 키도 크고 운동도 열심히 해 체격도 좋은데 굳이 왜 수철 도련님을 소개를 받게 하나요? 게다가 수철 도련님은 직업도 시고모님이 아는 곳에 겨우 취직시켜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받는 거 다 아는데요. 남편이 몇 번 너는 점점 나이만 먹고 어쩌려고 그러냐 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 급여가 기억이 납니다. 시고모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웃어 넘기려 했으나 시어머니가 끼어들고 나니 이건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딜 감히 40대 노총각과 제 사촌 여동생을 엮을 생각을 하나요? 기가 막혔죠. 어머님, 그래도 수철 도련님은 40대고 제 사촌 동생은 20대인데 나이 차가 너무 크죠. 그리고 굳이 지금 잘 만나는 남자친구 두고 둘이 만나길 왜 만나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가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데 곧 결혼할 거래요. 날 잡는다고 했어요. 라며 정색을 했죠. 그런 저를 쏘아보던 시어머니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리를 못 만들겠다는 거냐? 내가 보아하니 둘이 딱 잘 어울리는구만. 그리고 남자가 법조계에서 일하는데 그쪽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지. 그런 거 기다리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시기에 어머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그 남자친구가 대학 때부터 따라다녀서 사귄 거고 지금도 그렇게 공주 대접하면서 잘해요. 양쪽 어른들 다 아시고 결혼 말씀 나누고 계신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인물도 좋고 키도 얼마나 크다고요. 수철이 도련님은 저랑 키가 비슷한데요. 라고 했더니 시고모님이 옆에서 아이고 그렇다고 내 아들을 거기서 왜 깎아내리니? 우리 애가 어때서? 얼마나 착한데. 너무 순하고 착한 아이라 지금까지 짝을 못 만난 거지.
그래서 좀 어린 사람 만나면 맞겠다 싶은 거지. 너무 유세 부리는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자리 좀 마련해봐. 우리 수철이가 눈이 높아서 만나보고 싫다고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그런 자리 만들었다가 저희 이모한테 저 혼나요. 안 돼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주 유난을 떨고 유세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는 거지. 하여간 이라고 하시며 계속 째려보시더라고요. 전부터 시고모님 눈치를 시어머니가 많이 보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습니다. 시고모부님이 재산이 좀 있으신데 전부터 저희 남편에게도 물려주신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고모님 댁에 안부 전화도 자주 하라고 저에게도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관심이 없는 쪽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끔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도 난리를 피우시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빠른 소리하는 제가 미우셨겠죠. 그래도 어쩝니까? 제 사촌 여동생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남편 친척이라 그냥저냥 상대를 해준 거지. 수철이 도련님 같은 스타일은 저라도 너무 싫거든요. 저보다도 4살이나 위인데 제 사촌 여동생보다 14살이나 많기도 하고 능력도 그만큼 안 되고요.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사람이 너무 별론데. 만약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소개하기 미안해질 스타일인데 귀하디 귀한 제 사촌 여동생을 소개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정색하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뭘 하려고 들렸는지도 잊으신 채 삐져서 가시고 시고모님 뒤를 따라 나가시더라고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와 받았더니 낮에 엄마랑 마주쳤어? 하기에 응, 고모님도 모시고 오셨더라. 도대체 우리는 언제 마음 놓고 집에서 있어봐? 이 동네 사랑방 되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고모 앞에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어? 대충 물어본다고 하고 나중에 싫다고 했다고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남편의 말에 억지로 참고 있던 제 마음이 펑 하며 터지더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도 우리 주연이 아무데나 소개도 못하겠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그런 애한테 수철이 도련님을 소개하라고? 미쳤어? 걔가 왜 그런 고역을 견뎌야 해? 내 사촌이라서? 참고 사는 거 나 하나면 좋게. 내 사촌 동생까지 끌어당기지 마. 라며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진짜 만나게 하란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그 앞에서는 그런 척만 하라는 거지. 그리고 뭘 또 그렇게 참았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라는 남편의 말을 듣자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본인도 싫어하기에 별말을 안 한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안 참았어? 오늘도 봐.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문 따고 들어오는 시어머니 좋아해? 들어오시기만 해? 마음대로 집안 다 바꿔놓으시잖아. 지금 집 봐. 이게 집이야? 어머님 놀이터야. 창고랑.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해놓은 반찬 다 가져가시고 그럴 정신과 기운은 있으셔도 우리 세은이 한번 봐주시긴 어려우신 분이잖아? 라고 했더니 남편은 별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집 사는데 나도 돈 보탰어. 그러면서도 내가 혼수도 다 했고 나 애 낳고 6개월 빼고 여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 그러면서도 내가 싫은 소리 한 적 있어? 그런데 이제는 내 사촌동생까지 희생시키라는 거야? 당신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 봐. 어머니 고집에 당신 회사 그만둘 때도 나 이러지 않았어. 근데 이건 진짜 아니야. 당신이 다시 확실하게 선 그어. 이 시간 이후로 또 수철이 도련님이랑 주연이랑 얘기 나오면 나 진짜 안 참아. 라고 했더니 알았어. 뭘 또 그렇게까지 열을 내냐. 나도 알아. 주연이 처제 아까운 거. 누가 몰라?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출근 전에 친정에 들러 아이 만나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남편과 씨름하느라 시간을 다 써서 통화만 하고 출근하면서도 화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인가 뒤쯤 사촌 여동생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전화를 받자 언니, 저기 있잖아. 형부 사촌동생 이름이 곽수철 씨 맞아? 하는데 그 순간부터 전투력이 타오르기 시작하더군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으니 아니, 내 SNS 메시지가 왔는데 형부한테 나에 대해 이야기 들었다면서 사진 보니까 자기 스타일이라고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 그런데 형부 사촌동생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라서 일단 남자친구 있다고 하긴 했는데 자기는 과거에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서 괜찮다고 만나자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일단 무시하고 답하지 마. 언니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미안하다. 언니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 집에 있던 남편에게 당신 수철이 도련님한테 우리 주연이 얘기한 적 있어? 라고 물었더니 머뭇거리기에 얘기한 적 있냐고! 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이름만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름만 알려줬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각티슈를 집어던지며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주연이한테 메시지 보내서 만나자고 하더래. 미친 거 아니야? 주제 파악도 못하고 감히 어디서 찝쩍거리는 거야? 라고 소리를 쳤더니 야, 그래도 말이 심하다. 사람이 외모가 다가 아니잖아. 하는 남편이 얼마나 믿고 싫던지요. 외모? 외모만이야? 마마보이에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잖아. 주연이 지금 남친 예비 변호사야. 어디에 들이대? 라고 하자 아직 변호사 아니잖아. 그리고 만나게만 해주면 고모가 땅 좀 떼어준대. 그냥 만나게만 해보면 안 돼? 당신 말대로라면 당연히 처제가 싫다고 하겠지. 라는데 저도 모르게 남편 정강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연이는 싫다고 하겠지. 그런데 수철이 도련님은 더 달라붙겠지. 그깟 땅 때문에 너는 우리 주연이를 팔아넘기고 싶니? 나중에 우리 세은이가 수철이 도련님 같은 사람이랑 땅 준다고 만나라고 해도 그런 얘기 할래? 라고 하자 아니 거기서 우리 세은이 얘기는 왜 나와? 하기에 왜? 너는 너 딸이 그런 일 당하는 건 아예 상상도 하기 싫니? 주연이가 우리 이모랑 이모부한테 어떤 딸인데 그렇게 함부로 찍어붙여? 당장 수철인지 뭔지한테 전화해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손가락 부러뜨려 버린다고 해.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할 테니까 알아서 해. 라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씻고 채비해서 친정으로 왔죠. 아이도 더 볼 겸 해서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아주 다 뒤집어 버리고 싶었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 거였죠. 친정에 도착해 아이와 놀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들으실까 작은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야, 너가 뭔데 회방을 놔? 너 사촌동생은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데. 아니, 만나기만 하면 고모네가 땅 해주기로 했던 거 일찍 해준다잖아. 당장에 결혼을 하랬어? 너는 그렇게도 재산에 관심이 없이 고고하니? 너 이런 식이면 내 재산도 못 준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깟 돈도 안 되는 땅 관심도 없고요. 저희 이모님 그런 땅 아쉽지 않게 사시고요. 제 사촌 동생이 제 체면과 형부 체면 생각해서 대꾸는 해준 모양인데 어디 감히 40대 중반의 노총각 아저씨가 꽃다운 아가씨한테 들이대며 추궁거리는 걸 두고 보라고 하시나요? 진짜 저희 친정에서 아시면 난리 나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얼마나 대단한 집이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냐? 그러니까 더 궁금해서 만나게 해야겠다. 이번 주말에 시간 정해. 알았어? 라고 하기에 절대 그럴 일 없고요. 사촌동생 지금 남친이 로스쿨에 다니고 있어요. 괜히 고소당하기 싫으면 더 이상 연락이나 말라고 전해주세요. 어머님도 옆에서 부추기시다가 큰일 나시는 수가 있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막 뭐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수화기를 들고 있다간 진짜 제가 미쳐 날뛸 것 같았거든요. 방 밖으로 나왔더니 엄마가 무슨 일이냐? 왜 그래? 하시기에 다 말씀드렸죠. 이모한테도 미리 말씀드려 놓으라고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얼굴이 벌개지시더니 그놈의 노인네들이 진짜 주책이구나. 그래 신서방은 그걸 듣고 만나게 해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딸아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할머니, 수철이 삼촌은 좀 징그럽게 생겼어. 주연이 이모는 예쁜데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 알아듣는 아이 앞에서 더 이야기하기도 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쉬는 날이라 아예 친정에서 쉬고 아이와 있다가 다음날 출근해야겠다 싶어 있는데 이모가 엄마의 연락을 받고 오셨더라고요. 손을 벌벌 떠시더니 내가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주연이 이야기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더라. 내가 너무 손이 떨려서. 글쎄 그 사람이 막 자기가 우통벗고 찍은 사진도 보내면서 자기가 40대여도 몸이 좋다면서 그러더란다.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섭이가 고소한다고 연락을 했더니 본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 제3자는 빠지라면서 그러더래. 그래서 섭이가 만나자고 했더니 욕만 하고 주연이한테는 자기의 순정을 몰라주냐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낸대. 그래서 고소한다고 난리야. 그래도 되겠니? 라며 제 의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이모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모,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잘못이에요. 라면서 울었죠. 이모는 아휴, 너가 무슨 잘못이야.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그런데 고소하고 나면 너 괜찮겠어? 하시기에 이모, 나 이혼해도 좋으니까 확실하게 고소하세요. 예비 법률가라는 법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죄명 다 엮어서 고소하라고 하세요. 저도 못 참아요. 라고 말씀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나도 너 생각하면 안 그래야지 싶은데 주연이가 너무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그래. 미안하다. 라며 우시는 이모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이모를 진정시켜드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야, 내가 수철인가 뭔가한테 확실히 하라고 했지. 이거 스토킹의 성희롱이야. 가만히 둘 것 같아? 고소할 거야. 아주 메시지도 저지스럽고 더럽게 보냈더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게 처음에 좀 고분고분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 아니야. 고소? 참나. 당신 나랑 살기 싫어? 라고 하는 남편에게 그래 살기 싫어. 당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친정 집안이 이렇게 다 무시당하면서 당신이랑 사니? 이혼해. 어차피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오래 살긴 글렀었어. 그간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아주 너도 수철이 못지않은 마마보이야. 평생 그렇게 엄마 품 안에서 살아. 난 사양할 테니까. 그런 저질스러운 집안이랑은 더 이상 상종 못하겠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뭐? 수철이? 뭐라고? 막말하지 마. 내가 알아보고 다시 전화할 테니까 기다려. 하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집으로 가 제 짐을 더 가지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다시 연락을 한다던 남편은 연락이 없었고요. 저는 그간에 제 짐을 더 가지고 친정에 옮겨놓았죠. 사촌 여동생의 남친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소를 진행하고 아는 선배들을 포섭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그런 스토킹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 더 예민해졌기 때문에 처벌을 최대한 끌어내보려고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촌 여동생과 그 남친 앞에서 괜히 작아져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모부는 저한테는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그놈의 자식 가만 안 둔다고 난리쳤습니다. 그럴만하죠. 어떤 딸인데요. 그러다 드디어 소장이 접수가 됐는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걸 고소를 해? 한번 만나기만 하자는데? 라며 소리를 치기에 그냥 만나자고만 해도 법으로 걸리는데 벗은 몸 사진도 보내고 욕도 했잖아요. 그리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인데 내가 미쳐서 만나게 해줬다고 해보세요. 어땠겠어요? 아주 변태 나부랭이 노총각 확실히 벌받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줄 알아야지. 라고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너 아주 시애미한테 막 나간다. 너 이러고도 아범이랑 살 줄 알아? 하기에 누가 살기나 한대요. 안 그래도 그 집 아드님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호랩이 된 아들이랑 변태 노총각 조카님이랑 사이좋게 지내시면 되겠네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전화해 합의원으로 할까 소송으로 갈래? 소송으로 가도 너한테 되게 불리한 거 알지? 너희 엄마 집에 쳐들어오고 난리 피운 거 하며 이번 사촌동생 일까지 하면 잘 생각해. 난 소송까지 생각하고 다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해. 라고 했더니 당신도 좀 진정하고 그러게 그냥 한번 못 이기는 척 수철이랑 만나게 해서 면전에 대고 거절했으면 되잖아. 이렇게 일 키운 건 당신 탓도 있어. 그러니까 소송 취하하고 수습하자. 라기에 웃기고 있네. 직접 봤으면 성추행까지 더 했을 거야. 지금도 끔찍한데 직접 만나서 더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라고. 미친 소리 짓거리지 말고 이혼에 합의 안 하면 소송이니까 그런 줄 알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이게.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게 싫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싫고 괴로운데 직접 겪고 있는 사촌 여동생은 오죽할까 싶어 더 미안했고요. 경찰서에서 만난 그 작자는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함께 출석한 시고모 뒤에 숨어서 끙얼거리더랍니다. 사촌 여동생은 혹시나 마주쳤다가 괜히 더 헛소리 들을까 싶어 이모와 남친이 대리인으로 나갔는데 아주 가관이더래요. 다녀오신 이모가 절 보시더니 너희 시어머니라는 여자도 그 여자처럼 그렇게 악다구니도 잘 쓰고 그러니? 아주 상종을 못하겠더라. 사람이 어찌나 억센지. 너 그런 집에서 고생했을 생각에 내가 눈물이 나. 하는데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경찰서에서 합의가 안 되어 재판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에는 피해자가 직접 출두해야 해서 사촌 여동생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혼을 하냐면서 이혼을 거부해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뭐 억울하겠죠. 하지만 일이 이 지경이 안 나게 하려면 알아서 잘 끊었어야죠. 본인 엄마가 집을 뒤집어도 그냥저냥 저보고 참으라며 모른 체 하더니 결국 이런 일까지 생기게 해놓고 억울하기만 할까요? 그리고 사촌 여동생 이름이랑 연락처는 왜 가르쳐 주냐고요. 공범이지요. 그런 인간을 믿고 결혼했으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내 새끼 엄마한테 맡기고 아등바등했던 제가 등신이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생활비 안 가져와서 제가 혼자 메꿀 때도 많았는데 그때도 자존심 상해할까봐 아무 말 안 했더니 아주 호구로 봤나 봅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게 보다 못해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벌인 거죠. 진짜 결혼은 집안을 잘 봐야 하나 봅니다. 연애도 인연을 해보고요. 저 결혼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선배들 이야기 무시했던 게 천추의 한이네요. 사촌 여동생과 제 소송 둘 다 잘 끝내고 나면 다시 한번 사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잘 끝나게 기원해 주세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보내드려 죄송하기까지 하네요. 같이 욕 좀 많이 해주세요. 그 인간들 귀라도 실컷 간지럽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힘든 일 겪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